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대머리 여가수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고요. 지은이는 외젠 이오네스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하거나 이제 이런 그 도서 인플루언서 관련 일들을 취미생활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거의 일주일에 한 서너 권 이상을 읽는 걸 목표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신선하고 정말 재미있는 희한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의 1000권, 2000권 이렇게 계속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 반대로 그렇기도 합니다. 읽고 또 읽고 계속 하다 보면 또 왠지 또 비슷비슷한 그런 이야기들도 정말 많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런 일들도 많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참신하고 신선한 이야기를 만나면 굉장히 반가운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좀 재미있죠. 신선하죠. 그야말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아주 가끔은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나 참신하다가 못해서 조금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를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좀 기괴하다라고 느껴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 대머리 여가수, 오늘 소개드리는 이 책 대머리 여가수는 현대 연극의 아주 중요한 경향 중 하나인 부조리극의 시초 외젠 이오네스크의 희곡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괴할 정도로 충격적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전반적으로 문학적인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작품은 정말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장르의 문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라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정도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고 포스팅도 했던 책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그 역시 희곡이거든요. 연극의 대본이 되는. 근데 그때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신선한 좀 낯선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대머리 여가수, 수업, 의자 이렇게 3편의 희곡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의 3편의 희곡이 전부 다 그렇게 신선합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동문서답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 내용들이고 그 배경도 알 수 없고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이야기가 맥락 없이 급발진하기도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참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아마도 어쩌면 높은 확률로 아직 이런 고차원의 문학을 이해하기에는 저의 수준이 아직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3편의 희곡에는 각각 조금 더 세부적인 장르를 규정하는 어떤 부제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좀 신선했고요. 뭔가 좀 기존의 틀을 깨는 어떤 그런 시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닌가. 당연하게 지켜오던 어떤 규칙이나 이런 형식 같은 것들을 박살내는 그런 새로운 장르를 보면서 좀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3편의 희곡을 짧게 제가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대머리 여가수,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1장의 앞부분에 그 아주 짧은 제가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영국식 안락 의자가 있는 영국식 중류 가정의 실내.
영국의 저녁. 영국식 안락 의자에 앉은 영국인 스미스가 영국식 실내화를 신고 영국식 난로 옆에서 영국식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영국 신문을 읽고 있다. 그는 영국식 안경을 쓰고 있고 영국식의 작은 회색 코밑 수염을 하고 있다. 그 옆에는 다른 영국식 안락 의자에 앉은 영국인 스미스 부인이 영국식 양말을 꿰매고 있다. 꽤 긴 영국식 침묵. 영국식 추시개가 영국식 종을 17번 울린다. 네,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대머리 여가수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대머리 여가수라는 작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배경을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이 시점에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약간 장난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그 세 편의 희곡을 다 읽고 나니까 그 세 편 중에서도 가장 좀 기괴한 것 같긴 해요. 이 대머리 여가수가. 이 대사의 대부분이 말이 되지가 않고 아예 뭐 동문서답이기도 하고 뭐 우후죽순 막 이런저런 막 말들이 하여튼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뭐 내용이랄 것도 딱히 없고 그냥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막 계속합니다. 등장인물들 간에도 서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하여튼 좀 이상한 이야기들을 기괴한 이야기들을 막 해댑니다. 그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세 편의 희곡마다 어떤 장르를 규정하는 것 같은 부제가 붙어 있는데 요 대머리 여가수라는 제목 아래에는 반연극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반이라는 게 반대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연극하고는 정반대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연극이라는 그 있었던 장르에 반대되는 장르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 대머리 여가수라는 작품의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대머리 여가수가 등장을 하지도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희곡의 대머리 여가수 희곡의 전체 대사 중에 대머리 여가수라는 말이 그냥 딱 한 번 등장하는 걸로 끝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그 흐름 같은 거 없이 앞뒤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뜬금없이 중간에 한 번 나와요. 딱 대머리 여가수 이런 말이. 그래서 이 희곡을 읽는 내내 아니 이게 이 희곡은 이 작품은 왜 대머리 여가수지? 대머리 여가수는 언제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책은 이제 도서관에서 이 책 저 책 이제 골라오다가 빌려온 책인데 이 책을 고르는 순간부터 이 제목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대머리 여가수. 굉장히 희한한 좀 조합이죠. 단어 자체가. 이런 괴상한 제목으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빌려온 책인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허무하기 그지없는 대머리 여가수는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그 대머리 여가수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미스, 가신다니 섭섭합니다. 스미스 부인, 정말 재밌었는데. 마틴 부인, 잠깐이지만 덕분에 철학적이 돼봤고요. 소방대장, 문 쪽으로 향하다가 멈춰서. 그런데 대머리 여가수는 전체적인 침묵, 답답함. 스미스 부인, 늘 같은 머리 스타일이죠. 소방대장, 아, 네. 그럼 안녕히들 계십시오. 네, 요런 대화 자체도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좀 특이하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여태껏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그 대머리 여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방대장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문 쪽에서 멈춰서 가지고 그런데 대머리 여가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내서 나오는데 하여튼 이 작품의 이름은 대머리 여가수입니다. 네, 한 번들 직접 읽어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작품이 실려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수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희곡에는 희극적 드라마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역시 내용은 굉장히 기괴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좀 난폭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격정적인 내용인데 그것도 굉장히 갑작스럽고 기괴하게 그렇습니다. 등장인물은 한 중년의 교수와 18살의 여학생 그리고 하녀 이렇게 간략하게 인물들이 나오고요. 처음에 등장했던 때에는 막 말도 더듬고 아주 소심한 모습을 보이던 교수가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조금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충동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굉장히 폭력적인 인간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당당하게 들어왔던 여학생은 끝에는 뭐 자기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수동적인 역할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는 그게 제일 처음 장면과 동일하게 또 다른 여학생이 초인종을 누르는데 이 작품은 저는 읽으면서 기괴하다 못해서 좀 공포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로테스크하다라고 하죠. 작품들 중에 문학작품 표현할 때 그로테스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 이렇게 좀 으스스하고 기괴한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저는 굉장히 딱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일부만 조금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교수, 뭐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서둘러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왜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뭐 하자는 거냐고요? 학생, 점점 피로해져 울며 절망한 듯하지만 동시에 황홀한 듯도 하고 격노한 듯도 한 태도로 교수, 자 따라해요. 보면서 뻐꾸기처럼 식칼, 식칼, 식칼. 학생, 머리가 아파요. 신체 부위의 이름을 부르며 그 부분을 애무하듯 손으로 스친다. 눈이 이런 제가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 이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처음에는 이 느낌하고 정반대의 느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학생은 막 어쩔 줄 몰라하고 교수는 막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특이합니다. 참신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한번 역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희곡이 의자라는 희곡이 들어있는데 이 희곡을 규정하는 장르 밑에 부제로 써있는 건 비극적 소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들어있는 세 편의 희곡 중에 실제로 영국으로 보면 제일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나마 이 세 편의 희곡 중에서는 다소 정상적인 평범한 범주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반전은 어떤 블랙 코미디일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유머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작품이고요. 저자의 어떤 이런 매력에 빠지면 아주 매니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평범하고 어떤 굉장히 정상적인 느낌은 좀 아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어떤 한 섬에 한 노인과 그리고 부인인 노파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노인이 자기는 중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겠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그 메시지를 세상에 이야기해줄 변사, 아주 옛날에는 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변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를테면 아나운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는 어나운스 하는 사람이죠. 뭔가 발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어나운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자기 중대 메시지를 어나운스를 통해서 발표하면 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사실 연극 내내 노인과 이 노파 두 사람만이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초대받은 수십 명의 손님들은 비어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셈치는 가상의 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과 노파 두 사람이 막 손님이 온 것처럼 뭐 막 인사도 했다가 의자도 옮겼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차례차례 이 장소에 도착을 하고,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는 황제 폐하까지 오셨다 이래서 황제까지도 오게 되는, 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 가득한, 사실 두 노인이 사는 작은 섬에 두 노인의 집이니까 그렇게 뭐 넓지 않은 집인데, 여기에 뭐 엄청난 사람들을 초대했으니까 막 이 장소가 아비규환이 됩니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마침내 그 이 노인의 중대 메시지를 발표해줄 변사가 도착합니다. 아나운서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또 굉장히 기괴합니다. 뭐 결말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본문의 일부분을, 소음이 점점 커지고 뒷 무대의 문이 쾅 하면서 활짝 열린다. 열린 문으로는 텅 빈 공간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나 그 문과 창문들을 통해 거대하고 강한 빛이 무대로 밀려 들어온다. 역시 안 보이는 황제가 등장할 때 그 빛은 문과 창문들을 강하게 비출 것이다. 노인: 글쎄,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정말로 폐하께서? 황제 폐하 만세! 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뭐 이런 황제가 등장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이 노인과 노파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냅니다. 막 어떤 조명과 뭐 이렇게 소리와 이런 무대 장치들을 활용해가지고, 하여튼 실제로 연극으로 보면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뭐 이 책을 쭉 다 읽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은, 세상은 넓고 읽어야 할 책은 많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뭐 제법 다양한 책들을 꾸준히 읽어왔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이런 미지의 장르가 있다는 사실에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흥분되고 기대되기도 했던 게, 아직도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겠구나, 또 이런 기대감도 생기게 됐습니다. 뭔가 이런 특이한 장르의 독특한 이야기를 접해보고 싶다면 뭐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읽고 대머리 여가수 이 이야기가 하는 메시지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감상을 남기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